조선 초부터 이제 궁전이나 관아 건물에 사용된 걸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그 잡상이라든가 이런 그 용두나 치두편들이 이제 회암사제 나온다는 거는 회암사 어떤 그 건물의 건축의 격이 상당히 높았다는 걸 의미하고 곧 그 궁전 건축하고 회암사의 건물의 건축이 동격이었지 않겠느냐 이렇게 또 이렇게 예상해 볼 수가 있겠고 또 이런 잡상이라든가 치두라든가 용두 같은 경우는 일반 사찰에서는 거의 출토예가 없습니다. 사라진 사찰 회암사. 회암사는 도대체 어떤 사찰이었길래 이런 왕궁의 유물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일까? 자, 여기는 경복궁 근정전 앞입니다. 이 경복궁 하면은 이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궁궐인데 바로 이 경복궁의 건물을 잘 살펴보면은 이 방금 회암사에서 출토가 됐던 그런 유물들이 다 나타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근정전의 지붕 위에는 방금 이 회암사에서 봤던 것과 같은 여러 가지 모양의 작은 조각상, 즉 이 잡상들이 놓여 있습니다. 이 작은 조각상들은 이 장식의 효과와 함께 나쁜 일, 즉 악귀를 막아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서 궁궐에서만 사용하던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회암사에서는 한두 개도 아니고 아주 많은 양의 이런 잡상이 출토가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회암사에서는 바로 이와 같은 청기화도 출토가 되었습니다. 이 청기화는 제작 방법이 까다롭고 그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궁궐에서만 사용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의 눈길을 더욱 끄는 것은 이 회암사에서 출토가 된 기와들입니다. 바로 이런 막새 기와들인데 이 기와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 봉황, 용무늬 또 봉황무늬 이런 것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뭐 예로부터 이 용이나 봉황의 무늬는 왕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아무 건축물에서나 사용할 수가 없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회암사는 도대체 어떤 사찰이었길래 왕궁에서나 사용하는 그런 유물들을 사용할 수 있었던 걸까요? 그 의문을 풀어줄 단서가 될 만한 유물이 이번 발굴에서 출토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올라가고 종 모양의 유물이 발견된 곳은 보광전의 추녀 끝이었다. 이제 떨어졌으니까 이게 이제 추녀가 이렇게 이제 걸린 거죠. 여기 떨어지고 여기 이제 그 토수가 응? 그 추녀 끝에 이렇게 끼는 기와 장식 기와 그게 이제 있고. 발견 당시 유물은 완전히 파손돼 형태를 알 수 없었다. 처음에 이것이 발견이 됐을 때 형태를 도저히 우리가 무슨 용도의 물건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무척 고민을 많이 했는데 나중에 똑같은 게 또 하나가 발견이 됨으로써 그것의 용도와 형태를 완전하게 복원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종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고 밑엔 벌어져 있는 그런 이상한 형태인데 거기에 명문에 쓰여져 있는 내용이 금탁이고 품탁이란 것은 말하자면 요즘에 절에 가면은 처마 끝에 다는 풍경과 같은 거죠. 그래서 이것이 아마 건물의 내귀퉁이에 달려 있었던 것인가 보다 하고 이제 알게 됐습니다. 조각을 맞춰가자 금탁은 뚜렷이 풍경과 같은 모양을 띄었다. 그러나 크기가 보통의 풍경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컸다. 지름이 30cm에 달하는 것이었다. 발견된 2개의 금탁 가운데 하나는 현재 보존 처리 중이다. 금탁 편을 자세히 관찰하자 모두 130넉자의 명문이 나타났다.
먼저 눈에 띈 것은 천보산 회암사. 회암사의 존재를 실증적으로 증명하는 최초의 명문 유물이다. 많은 명문 중에 더욱 시선을 끄는 글자들이 있었다. 조선 국왕, 왕현비, 그리고 세자라는 명문. 금탁에 새겨진 조선 국왕은 누구를 지칭하는 것일까? 조선왕조실록을 통해 회암사와 관련이 있는 왕을 찾아보기로 했다. 회암사란 지려를 넣자 조선 중기에 이르기까지 많은 왕들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좀 더 명확한 단서를 찾을 수는 없을까? 다시 금탁을 살펴가던 중 시주자의 명단을 찾을 수 있었다. 공덕주는 이득분으로 나와 있었다. 그 헌납자 이름인 이득분이라는 이름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대와 주인공을 표시가 되어 있는 분명한 왕실의 그 물건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거기 쓰여져 있는 이득분이라는 인물은 그 왕실에 있던 내시의 이름으로 생각이 됩니다. 조선왕조실록엔 이득분과 관련한 몇 가지의 기록이 눈에 띈다. 현비의 병환이 위독하자 이득분의 집으로 옮겼고 태조가 이득분의 집을 찾기도 했다는 것이다. 금탁을 기증한 이득분은 태조 당시 높은 관직을 가진 내시였다. 이런 기록으로 유추해 볼 때 조선 국왕은 태조 이성계, 왕현비는 이성계가 세자로 책봉했던 방석의 어머니 후비 강씨, 세자는 방석을 가리키는 것이다. 실제 기록에 의하면 태조 이성계는 회암사에 자주 드나들었을 뿐 아니라 수시로 하사품을 내리는 등 회암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93년에 이제 최초로 기록이 보이고요. 그 이후에는 죽을 때까지 거의 매년 회암사를 드나들었던 기록이 보이고, 이제 당신이 직접 가지 못하는 해에는 사신들을 보내서 늘 회암사를 살피도록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말년에 태상왕 시절에 있을 때는 이 회암사에 머물면서 여기에서 그 생애를 마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표명한 적도 있고요. 또 회암사를 간이 궁궐처럼 꾸며서 살고 싶다고 하는 이제 그런 의지를 표명한 적도 있습니다. 금탁은 태조 이성계가 회암사와 각별한 관계에 있었음을 증명하는 확실한 하나의 증거인 셈이다. 자, 보시죠. 지금 보시는 이 영정은 고려 말 조선 초의 대유학자 목은 이색의 영정입니다. 이 이색은 이 회암사가 완공된 후에 그것을 축하하는 뜻으로 이 회암사 수조기를 썼는데요. 거기에 이런 귀절이 있습니다.